유닛 5의 어법하고 어휘를 하면서는요, 이게 어법은 어법 문제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는 안 하고. 그래서 어법이랑 어휘는 지금 이 책에는 어법이 3문제, 어휘가 3문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어법 2문제 하면 진도가 맞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문법 사항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수능이 좀 어려웠던 시절에, 영어가 어렵던 시절에 어법 문제가 2문제 나올 때는 한 문제는 진짜로 어려운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영어 상대평가가 되고 나서는 어법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는 기조가 확실해요. 그래서 항상 쉬운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전국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60%. 그러니까 주제요지 제목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어법 문제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법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큰 카테고리로 잡으면 한 5개 정도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되니까 이번에 설명드리는 걸 잘 듣고 머릿속에 좀 챙겨두고 모의고사 보거나 이럴 때가 확인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문제집 문법문제 나오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법은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한 7월, 8월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제가 당연히 나눠줄 거고, 학원을 안 다니고 있거나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으면 그 학원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어법 문제를, 기출 문제를 뭐 너무 옛날 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 문제로 이렇게 한 50문제 정도만 뽑아달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독해 지문 한 7개, 8개 풀 때 어법을 한 문제씩 끼워서 푸세요. 어법 문제를 푼 건 그 주제요지 제목 문제를 맞히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근데 주제요지 제목 문제를 맞히는 데는 어법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법 문제는 해석 능력을 높이거나 어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제요지 제목 문제를 푸는 게 어법 실력을 향상시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끼워서 푸는 게 공부하는데 손해 나는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근데 얘를 꼭 따로 떼어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최근 들어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만 나오니까 마지막에 뭐 기출의 미래 이런 책을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 학원 강사라면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안 갖고 있으면 이렇게 삐꾸예요. 그래서 한 50문제 정도 이렇게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그것만 50문제, 100문제 이렇게 뽑아달라고 해서 7문제, 8문제 정도 풀 때 얘 하나씩만 끼워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어 문제 풀 때 29번에서 40번으로만 줄여서 풀면 되거든요. 이 앞적고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빈칸 문제를 풀면 주제요지 제목 문제는 다 따로 되어 있어요. 보기를 구성하는 요소 이런 것도 다 똑같아서.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소위 킬러 유형이라고 부르는 빈칸 순서 삽입만 풀어도 되잖아요. 그거 할 때 어법이랑 뭐 한다면 어휘 정도 하나만 더 추가해서 같이 이렇게 조금씩 풀어가면,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상대평가 시절이 참 좋았는데요. 그때는 애들이 수학이 여러 과목이어서 따로 듣는 것처럼 영어도 어법 따로, 듣기 따로, 독해 따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 왜 영어를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자, 일단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굉장히 오래 푸네. 그렇게 오래 풀 만한 문제는 아닌데. 이 밑줄근 보기를 딱 보면 뭘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세 문제에서 나오는 15개 보기를 설명해 드리는 거 잘 챙겨서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나 계속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좌절하고 모의고사 보고 분노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수특할 때 어법편에 있는 문제 나올 때 보통 8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풀어 놓으셔도 돼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어법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7월, 8월이 돼서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독해 문제 한 10문제 풀 때 그때 어법 하나 정도를 끼워서 푸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자리에 has been 뒤에 ed 모양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ed가 맞겠니 ing가 맞겠니 하는 능동 수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알려진다라는 수동으로 쓰는 거니까 1번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2번은 밑줄 앞에 보니까 뭐가 있죠? with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 전치사 뒤에 명사 쓰는 거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봤군요. 그래서 동명사인 ing를 쓰고 있으니까 얘는 이상이 없어요. 자, 3번 자리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접속사 또는 관계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접속사 또는 관계사가 들어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면 접속사나 관계사가 들어왔을 때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주격 관계사면 주어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사면 목적어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법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하든지, 여기서는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반을 개강을 하고 계속 모의고사를 풀 때는 그때는 어법은 좀 꼬박꼬박 챙겨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자,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관계사는 뒤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접속사는 뒤로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갔는데 뒤를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으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에 if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근데 뭐 하나만 조심하시냐면 관계사 중에서 근데 소유격 관계사나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결국 뭐가 되죠? 관계부사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어때요? 뒤에 뭐가 오죠?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겁니다. 근데 3번 문장처럼 대시 보기로 나오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대신 접속사일 수도 있고 관계사일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문장 뒤를 보고 얘가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를 일단 먼저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내용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뒤로 뭐가 온다?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어차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랑 같죠. 그 다음에 얘 소유격 관계사가 오면 뒤로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자리에 대시라는 말이 왔는데 접속사일 수도 있고 관계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뒤에 internal organs라는 주어와 had been이라는 동사와 ed라는 수동태 모양의 주격 보호가 완전한 문장을 갖추고 있으니 이 자리는 접속사라는 얘기죠. 접속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가 있으면 안 되지. 관계대명사가 앞에 명사를 놓고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자리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는 that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뭘 써야 되는 자리냐? 관계대명사도 that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대명사 that은 뒤가 불완전해야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 이 자리는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 쓰는 관계사 중에 3개가 오는 건데 뭐가 와야 되죠? 보세요. 명사의 명사라고 해석이 되면 이 자리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단순하게 푸는 거예요. 치킨의 내장이잖아요. 치킨의 내장 이렇게 읽히면 이게 그러면 이 자리는 의라는 말에 해당되는 whose가 와야 되네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4번이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놈이거든요. 형용사나 부사가 밑줄이 딱 가면 얘는 형용사 또는 부사의 밑줄이 가면 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뭘 가리는 거냐면 첫 번째 형용사 또는 부사 자리에 밑줄이 오면 1번 보호 자리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이면 뭐 써야 되는 거죠? 부사는 뭐로 쓸 수 없어요. 보호 자리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 보호 모양 몇 개 있죠? 주어, 비, 주격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 형용사가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보호 자리가 아니면 그때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그때는 수식어를 찾아야 하는 거죠. 꾸미고 있는 말이 뭔가라는 걸 봐서 명사를 꾸미고 있으면 뭐가 맞아요? 명사를 꾸미고 있으면 당연히 형용사가 맞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미고 있거나 다른 동사를 꾸미고 있으면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말은 뭐예요? 얘는 부사죠. 자, 이 자리는 뭐니까요? 보호 자리는 아니고요. 보호 자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게 BD의 보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들도 있겠지만 여기 이거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attire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가 맞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끝.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은요. which가 나오거나 접속사가 나오거나 이러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부터 구별해 보세요. 뒤에 보자마자 동사가 나왔으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서 관계사 쓰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또 앞에 또 하나를 봐야 될 건 커마였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놈을 답을 만들고 싶었다면 출제자들은 that을 쓸 거예요. 그러면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자리는 which가 들어오는 건 맞죠. 자, 요 정도만 해놓고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idea는요, using cold temperature, 차가운 온도를 이용해서 to extend니까 연장하려는 생각입니다. 뭘 연장하냐면 shelf life of food라고 하면 이게 유통기한이에요. 선반에서의 수명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차가운 온도를 이용해서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생각은 이라고 얘가 주어겠죠. 그 다음에 has been known 자리가 동사에 해당되는 자리가 되는데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동사를 have라고 해서 이렇게 보기를 주면 틀린 걸 찾아내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즉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문제. 자, 여기는 그 보기로 죽은 거 아니었고요. 자, has been known 알려져 있죠. 수세기 동안 알려져 왔는데 근데 이때 위대한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 사람 초기 17세기에 폴리매스였거든요. 이게 폴리매스라고 하면 잡동사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다 아는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 이런 사람을 폴리매스라고 그래요. 자, 누구라기보다는 20세기의 화가라기보다는 아주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화가 베이컨 말고라는 얘기입니다. 그 20세기의 유명한 화가 베이컨 말고 화가는 알아요? 베이컨 먹는 거 아닌데 이거. 자, 20세기의 유명한 화가 말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이 참 이렇게 박학다식했던 이 사람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다음에 대체로 여겨지죠. 뭐라고 여겨지냐면 냉동닭을 발명했던 것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크레딧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외울 때 첫 번째 단어 뜻으로 뭘부터 외우면 좋으냐면 외상이에요. 원래 크레딧은 처음에 외상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외상이라는 단어가 부채라는 뜻도 되겠죠. 자, 외상과 부채가 신용으로 넘어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신용이 되면서 이건 믿을만해요 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활용이 되냐면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공부한 사람이에요 라는 의미로 이 단어는 뭐가 되기도 하냐면 대학에서 그 과목을 공부했음을 인증하는 학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크레딧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게 되면 이게 누구에게 공을 돌리다 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누구에게 공이 있다고, 이 사람에게 공이 있다고 여겨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법인데 옛날에 수능이 어려웠던 시절에 이 단어의 이 용법이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자, 이 사람이 대체로 뭐라고 여겨지고 있냐면 이 냉동닭을 만드는데 공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자, it was not, 그게 not all he did니까요.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동닭을 만드는 거 이 사람이 했던 일 전체는 아니었고, 하지만 틀림없이 유일한 것이었는데 뭐에 유일한 것이었냐면 냉장과 pertinent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된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냉장과 관련된 유일한 것이었죠. 이 말은 나름 이 필자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름 재밌게 써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지. 아니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집단이 재밌게 썼는데. 자, 그러다 in the early spring, 이런 봄에요. 1626년 이런 봄에 가다가 어디를 가던 중이었냐면 북런던의 하이게이트로 가던 중에, 그 다음에 for reason, 이유로예요. 어떤 이유냐면 기록되지 않은 이유로, 우리말로 옮기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북런던으로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면 해석은 양쪽 커마에 둘러싸인 부사구 이런 건 날려버려도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베이컨이 결정을 한 거죠. 치킨을 사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치킨은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이렇게 뭐뭐의라고 바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소유격 관계사의 특징은. 자, 근데 이 치킨은 어떤 치킨이었냐면 내부 기관이니까 내장이죠. 내장이 제거되어 버린. 자, 그 다음에 stuff라는 말은 채우다라는 뜻이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내장이 비어있는 닭을 사서 그걸 눈으로 채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demonstrate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시연하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보여주었냐면 냉장이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음식을 신선한 상태로 for longer,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주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저기로 병에 걸려서, 뒤에 나오긴 해요.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때까지 이 닭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게 속을 눈으로 채웠더니 닭이 오래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해줬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런데 전체 이거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 엉뚱한 행동, 그러니까 뜬금없이 닭 속에다가 눈을 채워 넣었던 이 행동이 spontaneous experiment, 이건 아주 즉흥적인 실험이었거든요. 자, 대단히 즉흥적인 실험이었는데 베이컨은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겁니다. 뭐 했을 거냐면 부적절하게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너무 가볍게 입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attire이라고 하면 얘가 의상을 입히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요. 그냥 명사로 의상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드는 거거든요. 추운데 눈밭에 이렇게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가 이제 병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걸려버렸냐면 감기가 걸려버렸고, chilly라는 단어가 막 떨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말에 오한쯤 됩니다. 오한을 동반한 감기가 걸린 거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게요, 이 chill은, 그러다가 그 감기는 뭐가 되어버렸냐면 폐렴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는 죽었죠. 곧 죽게 됩니다. shortly라는 단어는 짧게가 아니에요. 짧게도 short입니다. 뒤에 ly 떼고, short라는 형용사가 짧은 이지만 얘는 형용사로 짧은도 되지만 스펠링 변화 없이 부사로 얘가 짧게도 되는 거예요. shortly라는 단어는 곧바로 즉시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곧 죽었죠. 그 다음에 아직도 어디에 있는 동안에, 하이게이트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사람은 죽었어요. 뭐로 죽었냐면 이건 교과과정 외단어예요. 순교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자기 과학에 대한 순교자로 죽었고요.
나름은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써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런데 역사는 기록해 주지 않았죠. 역사는 운명을 기록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누구의 운명이냐면 세계 최초로 오븐에 넣을 수 있는 냉동치킨이죠. 그죠? 자, 세계 최초로 오븐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냉동치킨의 운명을 역사가 기록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지문 내용이 진짜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이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잘 챙겨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기 1번 자리가 보면 뭐가 하나 보이냐면 앞에 and라는 접속사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밑줄 앞에 and랑 그 다음에 but, or 중에 하나가 보이면 밑줄 앞에 그러면 얘는 소위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말이 뭘 대꾸를 잘 이루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영어 문법 용어로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병치법이라고 많이 하시죠. and, but, or이 서로 연결하는 말이 대꾸를 잘 이루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말의 대꾸법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나는 커피 그리고 홍차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커피 그리고 홍차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근데 그걸 병치법이라고 해서 접속사가 연결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동등한 격의 것이라 한다 이러면 아주 뭐 있어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같은 말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같은 말이 연결이 돼야 되고 비교하는 문장도 대꾸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겠죠? 야, 내 발이 네 얼굴보다 예뻐 이래버리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 문장이 영 이상하잖아요. 그럼 문법적으로 같은 품사를 쓰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말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뭐 한번 병치법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한번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여기 나오는 attempting 하고요. 앞에 나오는 trading 하고 ing가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능에 나올 때는 뭘 하나 조심해야 되냐면 앞을 봤더니 ing가 있어서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연결되는 말이 ing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다른 말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 걸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번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되죠?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one person이 주는 거죠. resources를 자원을 전치사 뒤에 the other person에게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을 갖추고 있으니까 뒤는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맞는지를 봐야 되냐면 보세요. in transaction이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in transaction 그 거래 안에서라는 말이 맞으면 in which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네.
앞에 더 하우스가 있는데 뭐 블라블라 하다가 더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on which라고 이렇게 쓰고요. I live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줄이 가 있으면 뒤에 완전한 문장 와 있는 건 일단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걸 봐서 on the house라고 연결이 되는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본다고요. 더 확실하게는 on the house를 들어다가 뒤로 옮겨서 I live on the house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본 거죠. 틀렸죠? 이렇게 쓰면 집에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in the house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in transaction이 돼서 그 거래에서라는 말로 이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involved라는 말은 ing가 맞겠니, ed가 맞겠니 라는 걸 물어본 거죠. 앞에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ed, ing가 앞에 있는 걸 꾸미는 건데 이때 그러면 명사하고 involve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문제가 된 겁니다. 3번 이상 없으며. 자, 4번 1번에서 방금 나왔던 것처럼 뭐의 밑줄이 같죠? 형용사의 밑줄이 같습니다. 보호자리입니까? 보호자리는 아니군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를 뭘 해야 되죠? 꾸미는 말을 찾아보면 되는데 얘 지금 뭘 꾸미고 있죠? 앞에서 없애보세요. 그러면 something personal 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 아닙니까? thing은 항상 꾸미는 말이 뒤에 있다고요. 그러면 something 이라는 명사를 꾸몄으니 이 자리에 형용사 쓰는 거 이상이 없죠. 됐죠? 마지막 5번 볼까요? by stating that 이라고 한 다음에 접속사로 딱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지속적인 관계의 중요한 부분은 이라는 말이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부정사 자리가 아니고 누구 자리예요? 동사 자리죠. is가 와야 올바랐던 자리인 겁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보고 마지막 5번은 마지막 문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ocial exchange는 얘도 수능에 몇 번 나왔던 그런 개념이죠. 어떤 사회학적 개념이냐면 어떤 인문학 개념이냐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거래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결혼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들이 서로 만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게 사회적 교환 이론이에요. 대부분 사회적 교환 이론은 수능에 나오면 어떨까? 욕 처먹는 대상이겠죠. 그죠? 수능은 착한 시험이잖아요. 비교육적인 이야기를 지문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출제 매뉴얼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글의 주제가 아버지도 말 안 들으면 때릴 수 있다 이런 게 될 수 없다고요. 교과서에 반하는 진술을 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건 다 욕 처먹었었어요. 세상을 너무 각박하게 보는 관점으로. 자, 이 사회적 교환이라는 건 보편적 범주가 되는 건데 뭐에 대한 보편적인 범주가 되냐면 사회적 과정의 보편적 범주가 되고 그리고 involves 사람들을 포함합니다라는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군요. 여기 있는 is하고 여기 있는 involves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뭐 병집법 문제로 만들거나 이러기 좋은 문장이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냐면 조직 안에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조직 안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원을 교환하고요. and 그리고 attempting 시도하죠. 확인하려고 또는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사회적 교환이라는 것은 사회적 교환이라는 건 1번 이런 어떤 사회적 과정에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고 그리고 사회적 교환이라는 건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원을 거래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의 보상이 이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얻는 보상이 자기들의 비용보다 더 크도록 확실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out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out은 밖으로라는 접두사도 있지만 out이 뭐 도 있냐면 better than이나 즉 더 낫다라는 뜻이나 또는 more than 더 낫다, 더 많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로도 쓰여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뒤에 tha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다, 그죠? 의미의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얘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타동사입니다. 즉 뒤에 전치사를 붙였을 수 없어요.
근데 요새는 뭐 저런 문법 문제도 안 나오니까 요새 문법 문제는 진짜 쉽게 나와요. A outweigh B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기다 then을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보다 어떻다? 더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무게가 나가다라는 얘기는 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그럼 A가 outlive B라고 쓰면 얘는 무슨 말이 될까? A가 B보다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outnumber이라고 쓰게 되면 그럼 A가 B보다 숫자가 더 많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의 보상이 능가하기를, 자기들의 비용을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사회적 교환을 통해서, 사회적 교환이라는 사회적 프로세스의 일반적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자원을 거래하고 나서, 자원을 거래하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죠? 이 거래에서 자기들의 보상이, 이득이 손해보다 더 크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사회적 교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문학 이쪽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까 말 뒤지게 어렵게 써요. 이건. 자, 그래서 많은 이들인데요.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의 많은 것들은, 또는 그냥 앞에서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일어나고 있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런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작용은 consist of라고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얘기죠. 자, 이 단어는 하나 조심해 두실 게 있어요. be consisted of라고 쓰면 틀립니다. 얘는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자동사여서 수동태가 존재를 안 합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라는 항목은 이미 수능에 너무 많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언뜻 말로 들어서는 문법 시간에 많이 못 들어본 내용 같잖아요. 그닥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합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루어지는데, 구성이 되는데 뭘로 이루어지냐면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어떤 거래로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자원을 제공하는 거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in return이라고 하면 그 보답으로, return으로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 보답으로, 보상으로 receive something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게 되는, 이게 사회적 상호작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there are cost, 비용이 있어요. involve라는 단어는 포함하다, 수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되는, 수반되는 비용이 있어요. in the transaction, 거래에는 말이죠. 자, 뭐뿐만 아니라 얘는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도 있는 거죠? 비용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존재를 하며 그 다음에 motivation of each party의 각자의 동기는, 동기부여라고 해도 되고요. 둘이서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각자들의 동기는 이라고 할 때 파티가, 파티라는 단어가 원래 사람의 무리를 파티라고 하거든요. 이 무리가 축하를 하려고 모였으면 그게 셀러브레이션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셀러브레이션을 빼고 보통 우리가 파티라고 하죠. 예를 들어 정치적인 무리는 political 파티겠네요. political 파티가 뭘까요? 예,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political은 또 생략하고 파티라고 하죠. 그래서 파티라는 말이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각 무리들의 동기라는 건 이게 우리말로는 각자라고 하면 돼요. 그 거래 각자의 동기부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환에 대한, 둘이서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이 교환에 대한 각자들의 동기부여는 바로 좋은 건 최대화하고 그다음에 나쁜 건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말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자, 그게 사회적 거래 이론에서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관계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 거래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사회적 거래 이론가들은 그래서 propose, 생각을 하죠. 제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거래는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의 모든 거래는 얘가 주어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모든 거래는 다 구성한다는 거죠. 뭘 구성하냐면 사회적 교환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얘는 사회적 교환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those에도 그렇군요. involving 뭐를 포함하는, 사랑과 결혼을 포함하는 이런 왜 those일까? 앞에 얘 뭐 받은 걸까요? interactions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interactions를 받았는데 왜 those를 썼죠? 다른 대명사를 못 쓰고 뒤에 나오는 얘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tham을 쓰면 오히려 틀려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those를 써야 하는. 수능에는 이런 문제에서 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냐면 that을 써서 틀린 걸 찾아내는 문제가 수능에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that은 단수일 때, 얘는요 복수일 때. 대명사 문제는 나오면 그래서 10개 나오면 9개가 단수 복수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대명사가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사회적 교환 이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 간의 관계는 사회적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 심지어 사랑이나 결혼마저도 뭐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거래로 봐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또 사랑이나 결혼마저도 내가 남는 장사를 할 때만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explaining something,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는데 as is 나오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앞에 있는 as는 안 하고 뒤에 있는 as는 뭐라고 해석하면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 도표 문제에서도 많이 쓰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as는 형용사 부사가 가운데 들어오고 as가 앞으로 나오면 A하고 B하고를 비교하는데 형용사 부사의 내용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A하고 B하고가 형용사 부사의 정도가 같더라라는 말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쭉 읽어가서 여기까지 읽어가세요. 그리고 as를 빼버리세요. as를 빼버리고 뒤에 나오는 as는 얘가 접속사 또는 전치사로 쓰이는 건데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자, 봅시다. You are pretty라고 쓰면 as를 먼저 써야죠. pretty as me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너하고 나하고의 이쁜 정도를 비교한 거예요. 이쁜 정도를 비교했는데 어떻다고 본 거죠? 같다고 본 거예요. 해석할 때는 그냥 너는 예쁘다라고 하면 돼요. as 빼버리고 뒤에 있는 걸 나만큼이라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as를 없애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explaining something, 뭔가를 설명하는 건데 thing 기억나죠? 얘는 무조건 명사이긴 한데 독특한 명사여서 항상 형용사가 어디에 있는? 뒤에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뭔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개인적인 뭔가를 설명하는 뒤에 as는 뭐라고 하면 되죠? 사랑 같은 개인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as는 그러면 뭐냐면 뭐뭐로서에 해당되는 이 as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같은 개인적인 것을 뭘로 설명하는? 교환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석됐죠? 이 문제 되게 괜찮네요. 이런 자리 물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 옛날에 그래서 수능에 어떤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 자리에 형용사 부사를 쓰는 거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비동사. 그래서 애들이 다 보라고 생각해서 형용사를 썼는데 그때 얘가 비동사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어서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내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요새는 저런 문제로까지는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사랑 같은 개인적인 뭔가를 교환으로 설명을 하는 건요. 그 다음에 that 어떤 교환으로 설명을 하냐면 뭐 하는 한 계속되는 거죠. as long as가 뭐뭐 하는 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익이 되는 한이라는 말이네요. 이익이 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자, 우리가 항상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랑이나 결혼 이런 것도 이익이 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론은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는데 사랑 같은 개인적인 걸 이걸 이익이 나는 한은 계속되는 교환으로 설명하는 건이라는 얘가 주어겠고요. 쓰임 자리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시니컬한 거죠.
cynical이라는 형용사는 냉소적인이라는 말입니다. 야, 이건 너무너무 냉랭한 거죠. 너무 냉소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y protest, 당신이 어쩌면 항의할 수도 있겠죠. and say, 그리고 말을 할 거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너무 재수 없으니까 야, 결혼도 계속 이익이 남아야 유지하는 거라고,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당신이 항의하고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remaining in a loving relationship을 유지하는 것. 자, 유지하는 건데 어디에 남아있는 거냐면 사랑하는 관계로 남아있는 것. 그리고 is가 동사가 된 거죠. 자, 이건 not reducible 이라고 하면 뭐 가치나 양 이런 것들을요 축소할 수 있는,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표매한다라고 번역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나 그다음에 비용으로 표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단어 자체의 뜻은 그 가치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축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항의할 수 있겠죠. 야, 사랑이, 결혼이 보상, 비용 이런 걸로 가치를 줄일 수 있는 거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당신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회적 교환 이론가들은 word counter 받아칠 겁니다. 네, counter라고 하면 받아치다 라는 얘기거든요. 받아치다, 반박하다. counter라는 단어는 자체로 이렇게 동사도 되지만 얘가 뭐도 되냐면 접두사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countertake이라고 쓰면 뭐겠어요? 얘가 반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counter라는 말 대신에 contra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같은 접두사예요. 그래서 contradict 이런 말 쓰면 그럼 반대로 말하다 라는 얘기니까 얘도 반박하다 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거꾸로 왔으니까 모순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아마 사회적 이론가들은 이렇게 받아칠걸요. by stating, 말하는 걸로 받아칠 건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중요한 부분은 어떤 지속적인 관계의 중요한 부분은요, 지속적인 관계, 결혼 같은 것의 중요한 부분은 아주 유리한 호의적인 밸런스 쉿을 얻는 것이야 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In the transaction, 거래에서인데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아주 유리한 대차대조표를 얻어내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맞받아칠 거다라는 얘기죠. 밸런스 쉿이라는 말이 얘가 대차대조표인데요. 대차대조표가 뭔지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줄여서 BS라고 하는데 직역은 대차대조표가 맞아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쉽게 기업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재 여러 가지 재정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표인데, 해석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계산서라고 해석하면 더 쉬워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쓰는 말을 영어권 애들은 대차대조표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계산서를 얻어내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는 어디에서 거래했는데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계산서를 얻어내는 게 지속적인 관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받아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마지막 문제 여기가 정답이 됐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문법 하나만 짚어놓고 갈게요. 자, 동사가 오면 준동사 아니야? 준동사가 오면 동사가 아니야? 라는 건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동사의 개수는 뭐의 개수하고 관계를 따져서 해결하면 되냐면 접속사나 그 다음에 관계사나 의문사가 동사 하나씩을 데리고 다니는 말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세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동사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것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동사가 2개면 반드시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동사가 4개면 얘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social exchange라는 theorist 주어 동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y stating that 이라는 접속사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important part 주어 어쩌고저쩌고 가다가 is라는 동사가 있어서
개수가 맞죠, 그죠? 근데 아까는 저 자리가 뭐로 되어 있었어요? is가 아니라 to be로 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던, 틀렸던 놈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보기 1번을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이 있어요. 관계대명사하고 접속사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뒤를 보세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면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했던 건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접속사가 밑줄이 가 있든지 관계대명사가 밑줄이 가 있으면 얘는 서로 이 자리를 바꿔 써야 하는 게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면 뒤로 모자랄 것이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면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사면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사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쉽게 나오면 이것 두 가지를 서로 바꿔 쓰는 경우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관계사의 밑줄이 갔을 때는 접속사 아니야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관계사 자체를 물어본 거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죠. 그러면 관계사일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오는 관계사가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관계사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 소유격 관계사가 왔을 때, 그다음 소유격보다 저기 먼저 합시다. 관계 부사가 왔을 때나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사가 오면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 얘네들이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사가 왔을 때 직접적으로 또 한 가지 뭐를 더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자리가 which나 그 다음에 that이 맞겠니 아니면 what이 맞겠니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관계사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둘 다 관계사라고 했을 때 that도 하나 뺄까요? that도 빼고 해봅시다. 자, what은 앞에 뭐가 있을 수 없죠? what은 앞에 명사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what은 자기가 꾸며줄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앞자리에 명사가 안 나타나고 that이나 what 같은 경우는 앞쪽에 명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that하고 which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조심을 한다면 that은 앞에다가 뭐를 놓을 수도 없죠. 커마를 놓고 that을 쓰는 것도 안 되죠.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이 정도면 시험에 나오는 전부를 다 챙겼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나중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지만 전치사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읽어서 연결이 되는 게 올바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앞쪽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이어지는 명사하고 얘를 읽어가다 보면 명사의 명사라고 읽혀버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장의 구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내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안 보입니까? 여기 앞에 지금 what 앞에 보면 이렇게 필기할 시간을 주느라고 앞에 what 앞에 보면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많냐면 명사가 빠진 그 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이게 뭐 이렇게 글자가 많아. 이게 빔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학원 진짜
예? 다 이렇게 단초점 쓰는 세상에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 얼굴에 18세기가 이렇게 나와갖고요. 그러니까 18th century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딱 보니까 딱 너무 적나라하게 적혀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되게 불편하네. 하여튼 이 학원 이름이 갖고 뭐 만두집이고 보고 이렇게 다 괜찮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제약회사고 보고. 자, 다시 헛소리 그만하고 보겠습니다. 와 앞에 보면 원래는 명사가 없으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water suitable이라는 이 말은 그 deduction of consequences의 적절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수학의 형태라는 예가 선행사가 되고 있는 거여서 앞쪽에 지금 명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what을 쓰면 안 되고 명사를 꾸며줄 뭘로 바꿔야 되냐면 which로 바꿔야 되는 놈이에요. 이 정도 되면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수준의 문제입니다. 요즘 문법 문제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요, because of랑 그 다음에 저기에 밑줄이 간 건 얘는 물어보는 문제가 너무 빤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너희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거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because는 접속사죠. 그래서 얘는 뒤에 주어 동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될 거라고요. 자, 언뜻 봐서는 이렇게 시덥지 않은 놈이 시험에 나올까? 근데 실제로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because는 접속사고 얘 of 있는 거 보니까 전치사다, 그죠? 그럼 이거 말고 또 하나 굉장히 유력한 놈 중에 뭐가 있냐면 although는 접속사인데 although라는 놈은 접속사인데요. 그 다음에 despite이라는 말은 똑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만 얘는 전치사여서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요. 얘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면 또 한 가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보기 1번과 같은 형태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despite이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명사가 보여서 이거 이상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명사 뒤에 보면 커마가 잔뜩 뭔가를 하나 삽입시키고 있고 그 다음 이 뒤에 동사가 나와서 이 명사가 주어인 이런 문제를 만들면 조금 전에 보기 1번처럼 문장 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문장 구조 이 수식어하고 관련된 거나 삽입 생략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주어 동사 일치 말고는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하나 챙겨두시고 얘는 각종 모의고사나 이런 데도 대단히 자주 나오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리에 나오는 보기는 뭘 물어본 거냐면 made라는 놈은 딱 보니까 느낌이 오죠. 이 자리에 앞에 is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made가 즉 수동이 맞겠니 아니면 능동이 맞겠니 라는 걸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match가 나왔네요. match가 나오는 놈은 뭘 물어본 것 같아요? match는 양을 나타내고 many는 뭘 나타내죠? 수를 나타내니까 이게 어떤 게 올바른지를 즉 얘를 맛보고 있는 목입니다. 어떻게 올바른지를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match는 단수고 many는 복수예요. 셀 수 없으니까 얘는 단수예요. 물이 한 컵을 세 컵으로 섞는 말든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match는 뭐가 되냐면 단수가 되고 many는 복수가 되어서 뒤에 만약에 명사가 온다면 match는 저렇게 적힐 건데 many는 뒤에 복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얘가 주어로 사용이 된 거라면 즉 이 자리에 뭐 match건 many건 또는 합쳐진 놈이건 얘네들이 주어가 되었다면 동사 자리가 match는 뭐가 와야 되고 단수 동사가 와야 되고 여기는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즉 is가 와야 되고 are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마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영어 문법을 물어보는데 many, match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중학교 1학년 같은 문제를 시험을 출제를 할까? 네,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because of나 그 다음 many, match 같은 거 조심해 두세요. 당연히 그러면 many, match만 있는 거 아니죠. 또 뭐도 있어요? little이랑 그 다음에 few도 few는 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little은 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런 거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장에는 어때요? 이 자리가 주어 자리였군요. 그죠? organic chemistry의 많은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보니까
has로 되어 있는 거 보니 여기는 마취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have로 되어 있었으면 이 자리가 그럼 마취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되는? main이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이 저렇게 단순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저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비동사의 복수형, 단수형의 밑줄이 가면 이건 뭐 거의 거의 뭐 백발백중 뭘 물어보는 거냐면 주어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앞쪽에 누가 주어로 되고 있냐면 the methods of argument이 주어예요. 얘가 주어군요. 그래서 which가 꾸며주는 건데 뭘 꾸며주냐면 이 분야에서 개발된 이런 논쟁의 방식은 이라는 얘가 주어가 되었고 그래서 are이라는 놈이 동사가 되니까 복수 동사가 맞겠죠. 그죠?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나오는 명사가 단수 복수가 얘하고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아주 쉬운 걸로 쓸게요. 수능에는 이런 문제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the book on the desk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is mine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주면 이 출제자는 비용신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북이 주어인 걸 찾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야 되는데 못 찾은 애들이 데스크가 주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돼야 문제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 묵스를 주어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1번을 답으로 써서 are로 바꿔야 된다라고 할 거고 여기 데스크를 주어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is를 쓰고 대학 입학을 한 해 미루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오답을 유도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보기가 맛본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문장을 잘 못 본 애들이 상대쪽 보기를 답으로 생각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밑줄을 보고 얘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를 눈치채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사실은 거꾸로 얘하고 반대로 돼 있으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 중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정확하게 안 보였을 때 말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가르치는 과목이군요. 확통이신. 자, 그럼 매트매틱스를 하고, 자, 수학하고 논리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수학하고 논리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과학의 많은 분야들에서 수학의 형태가 이렇게 된 거군요. 수학의 형태가,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가 온 거죠.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수학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수학의 형식을 꾸며주고 있는 말일 건데 이걸 문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what으로 바꿔서 맞는 것처럼 유도를 해봤던 거죠. 그렇죠? 자, suitable이라고 하면 적절한 거죠. deduction에 적절한 이런 수학의 형식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의 디덕션이었냐면 가설의 결과에 대한 디덕션 추론이죠. 자, 앞에 DE라는 말이 붙으면 아래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데리고 가는 걸 deduce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얘가 lead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내려 추론하는 걸 deduce라고 그래서 얘가 연역 추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뒤에도 한번 나올 거니 미리 얘기해 두면 그러면 이제 복습도 되겠죠? induce라고 쓰면 얘가 똑같이 추론하는 건데 얘는 귀납 추론하는 게 됩니다. 자, 인두스는 그리고 잘 보시면 얘는 안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록 데리고 가는 유도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요. 명사형으로 사용하면 deduction, induction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대부분 귀납과 연역의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만 아니라면 추론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수학과 논리학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많은 과학의 분야들에서 수학의 형태를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가설의 결과에 대한 추론에 적절한 이런 수학의 형식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When this is so, 자, 이게 그러할 때 훨씬 많은 elaborate 하고요. far reaching한 deduction이 elaborate이라고 하면 자세한이라는 얘기죠. 보통 단어장에는 정교한이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하셔도 되고 틀린 거 아닙니다. 좀 자세하게 말해볼래? 라는 말을 영어로 could you elaborate 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elaborate하고 far-reaching이라고 하면 이르는 범위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광범위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훨씬 더 자세하고 광범위한 추론들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수학적 표시의 위대한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테이션이라고 하면 표기법이라고 해도 되겠거든요. and 그리고 방식이 되겠죠. 수학적 표기와 방법의 이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자세하고 광범위한 추론을 해낼 수 있게 되죠. 자, 바로 이게 허락해 줍니다. 뭐를 허락해 주냐면 추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는데 어떤 추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냐면 자, 압도적으로 복잡한 추론이죠. 만약에 논쟁이 된다면 주장이 된다면 자, 일상의 언어로 주장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것 같은 이런 추론이 수학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지수로가 없으면 어떻게 표시를 하겠습니까? 아, 이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이런 거 숫자로만 써놔도 정신머리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상의 언어로는 표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어떤 희생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뭔가가 없어지는 게 희생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그 의존이 is placed 놓여지죠. 어디에 놓여지냐면 수학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겁니다. 희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존재하고 있는 형태라는 말 우리 보통 해석할 때 기존의 형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기존의 수학의 형식은 적절하거든요. adequate이라는 형용사가 적절한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직 어디에만 충분하냐면 단순화된 사례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많은 organic chemistry는 유기화학입니다. 뭔지 아시죠? 탄소화합물 연구하는 학문이 유기화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이 탄소가 생명체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유기화학이라고 붙은 겁니다. 유기물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유기화학은 어쨌든 탄소화합물에 대한 그 분야의 화학입니다. 자, 유기화학의 많은 분야가 발달이 일어났는데 얘는 뭘로 발달이 일어났냐면 거의 도움을 받지 않았죠. 뭐로부터의 수학으로부터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일어났던 거거든요. As consequence,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인데 논쟁의 방식이 또는 주장의 방식이 which 어떤 거였냐면 have developed in this field에서 이 분야에서 일어났었던 발달되었던 주장의 방식은 논쟁의 방식은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얘네들이 그래도 적용 가능한 거죠. apply라는 단어가 적용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applicable이라고 하면 적용 가능한이 되는 겁니다. 자, a very wide range of problems면 대단히 광범위한 문제들의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상당히 범위를 넘어섭니다. 자, 훨씬 더 공식적인 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문제들에도 대신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식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3번에서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 풀어봤고요. 문법 문제는 뭐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나올 때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좀 풀어봐두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문법 문제 나오면 거기 나오는 내용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7월 8월쯤 돼서 그때 최근에 기출문제 한 5, 60문제 정도만 여러분이 독해 문제 풀 때 한 7문제, 8문제 중에 하나를 그렇게 그 어법 문제를 끼워서 푸시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즘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대신에 문장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식의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어보셔야 되죠. 너무 기계적으로만 풀지 마시고.